안녕하세요, 소민입니다.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유튜브를 많이 찍지 않았었고 계속 쉬고 있었는데 되게 다양한 제 개인적인 일들이 되게 많았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는 좀 꾸준히 열심히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영상 찍고 싶어서 카메라를 켠 이유는 요즘 이제 가을 겨울이어서 굉장히 많이 건조해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청 주셨던 게 가을 겨울의 스킨케어라든지 좀 촉촉한 메이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피부 타입이 그리고 악건성이다 보니까 좀 건조한 제 피부에 맞게 어떻게 요즘 메이크업을 하는지, 요즘 좀 자주 하는 메이크업은 어떤지 이런 것들 좀 같이 메이크업 하면서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스킨케어 루틴은 또 따로 제가 영상을 따로 조금 자세히 찍어볼 생각이에요. 제가 스킨케어 할 때 쓰는 제품들 요즘 즐겨 쓰는 거 정말 6개월 정도 이상 계속 꾸준히 잘 써왔던 것들, 저도 약간 민감성이고 건조한 피부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쓰면 여드름이 나거나 어쨌든 뾰루지가 나거나 각질이 부각되거나 이게 잘 진정이 안 되는 피부여서 제가 어떤 식으로 스킨케어 하는지도 좀 자세히 보여드릴 겸 다시 따로 영상을 촬영할 생각이고요. 오늘은 간단히 스킨케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자주 하는 메이크업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기초 같은 경우는 보통 크림까지 뭐 에센스, 스킨, 크림 이런 거 다 합해서 한 4단계 정도로 하고 있어요, 요즘. 예전에는 좀 더 간단하게 했던 편인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건조하거나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화장이 제대로 이렇게 스며들거나 깨끗하게 발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만 스킨케어 영상으로 따로 또 보여드리겠지만 간단하게만 제가 하는 법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 메이크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은 제가 사용해줄 제품은 그 이니스프리의 블루베리 리밸런싱 스킨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제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워낙 인기가 많고 워낙 유명했어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먼저 굉장히 얇은 이 시루코토섬에 발라서 한번 얼굴을 전체적으로 닦아내줄게요. 저는 일단 한 장을 딱 뜯어서 반으로 나눈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에센스, 이런 스킨 같은 이런 제형의 걸 맨 처음에 닦아내줄 때 한 2가지 정도 제품으로 제가 닦아내주고 스며들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솜을 반으로 2개로 나눈 다음에 하나씩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니스프리 이거 리밸런싱 스킨을 먼저 스며들게 발라볼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냥 물 같은 제형이에요. 뭐 끈적임도 없고 뭐 콧물 같은 그런 스킨 제형이 아니라 되게 그냥 물 같은 정말 스킨, 우리가 아는 스킨 제형이고요. 제가 좀 민감한 편인데도 전혀 여드름이나 이런 거 나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닦아주기에 가장 좋았던 제품 중에 하나여서 오늘 이걸 사용해 주겠습니다. 그냥 막 닦지 마시고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듯이 이렇게 하면서 닦아주는 게 훨씬 각질 부각이 적고 훨씬 더 스며드는데 좋아서 전 막 이렇게 문지르기보다 좀 약간 지그시 눌러서 닦아준다라는 생각으로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사용해주고 싶은 스킨 그런 토너 타입은 바로 아벤네에서 나오는 로션 토니크라고 써있는데 젠틀 토닝 로션. 네, 이거 아벤네에서 나오는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토너인데요. 민감 진정 토너라고 써있고 토닝 로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기초 타입 같은 경우는 성분 같은 것도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맞거나 맞지 않으시거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성분도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분이 제가 쓰는 게 꼭 저는 막 천연만 써요 저도 막 그런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엔 저는 천연이라고 해서 썼는데 안 맞는 게 있고, 또 남들은 안 좋다고 하는 게 조금은 섞여 있지만 저한테 맞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거를 확인해서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사용해 줄 건 방금 말씀드렸던 아벤느의 젠틀 토닝 로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밑에 약간 하얗게 가라앉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해 주시기 전에 저는 그냥 거꾸로 이렇게 돌려서 한번 살짝 흔들어 주고 화장솜에 묻혀서 사용해 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뽀얀 그런 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완전 스킨 같은 그런 닦아내주는 그런 용도의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여서 화장솜에 넉넉하게 묻혀주고, 방금 발라줬던 첫 번째 발라줬던 방식대로 그냥 이거를 톡톡톡 두들기듯이 얼굴 전체, 목 전체 이렇게 저는 이것도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토너를 해주었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발라줄 거는 저는 보통 이제 그 다음에 앰플을 많이 발라주는데요.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싶은, 제가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 앰플은 차인박에서 나오는 프로폴리스 앰플이에요. 이 앰플 같은 경우는 프로폴리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프로폴리스가 그래도 잘 피부에 맞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자기 피부에 맞는 그런 성분들이 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꿀 관련된 거, 프로폴리스, 이게 좀 더 쫀쫀하고 얼굴도 환해지고 가을 겨울에 좀 더 촉촉함을 더 많이 주고 해서 개인적으로 이 차앤박 프로폴리스 팩도 좋아하고 이 앰플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앰플을 한 3방울 정도 얼굴에 골고루 도포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 다음으로는 이 에너지 앰플을 발라줘 보도록 할게요. 이거 앰플도 굉장히, 이 앰플은 콧물 같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 두들기면 되게 쫀쫀하고 진짜 즉각적으로 촉촉해지는 느낌,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막 엄청 끈적이는 제형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게 엄청 끈적이지 않으면서 적당히 콧물 스킨, 그런 콧물 같은 점성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딱 발랐을 때 화장하기 전에 딱 화장이 착 달라붙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런 제형이고요. 그래서 톡톡톡, 이것도 올리브영이나 뭐 롭스나 다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쉽게 구하기 좋은 앰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목까지 톡톡톡 발라줍니다. 전체적으로 발라주니까 이렇게 좀 윤도 나고 번들번들 그렇다고 이게 뭐 기름기라든지 엄청 그러니까 물론 점성은 있는데 그게 막 못 견딜 정도의 점성은 아니고 화장이 되게 착 달라붙겠다 싶은 그런 점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앰플을 발라주고 다음에는 크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크림 같은 경우도 제가 요즘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크림이 3-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인, 오늘은 아벤느 제품이 우연히 많네요. 아벤느에서 나오는 아벤느 고영양밤 텍스처의 온천 수수분 크림, 이렇게 해서 아벤느 아드랑스 하이드레이팅 크림이라고 뒤에 쓰여 있네요. 네, 이거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그냥 크림이 하루는 떨어져가지고 좀 급하게 사야 돼서 그냥 올리브영 그냥 들어갔다가 그냥 우연히 사실 이거 그냥 촉촉하다고 해서 이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냥 사게 됐는데, 제가 옛날에는 아벤느 크림 중에 사실 안 맞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드름이 나고 뭐 이렇게 성분 같은 거 분석된 걸 보면은 오히려 좋은 성분만 꼭 있는 건 또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거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반신반의하면서 샀는데 굉장히 잘 맞아서 지금 몇 개월째 쓰고 있는 크림이고요. 화장 전에 바르기도 좋고 사실 자기 전에 바르기도 좋고, 사실 약간 고영양 밤이에요. 그래서 조금 리치한 그런 크림이어서 약간 지성이신 분들이나 너무 기름지신 분들은 조금
조금 부담스럽다, 화장하기 전에 바르기 조금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꼭 테스트를 해보시고, 저처럼 좀 건성이신 분들은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에 그렇게 나쁘진 않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아예 무향은 아니고 얘는 약간 향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도 혹시 좀 민감성이라 뭐가 올라오건 하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되게 잘 쓰고 있는 좋아하는 크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하얀색 로션 이런 제형이고요. 저는 그냥 이 정도 조그맣게 차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도포해줍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두들기듯이 잘 스며들게 바르면서 누르면서 두들기듯이. 이게 그냥 바르면 크림이건 토너건 에센스건 겉돌기만 하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스며들고 진짜 이게 촉촉해졌다, 내 피부가 화장할 준비가 됐다 라고 생각하려면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거지만 뭐 다 아는 사실인데도 그냥 막 바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꼭꼭 두들기듯이 발라줍니다. 네, 이렇게 기초를 4단계 정도로 해서 메이크업 전에 항상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화장 기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아무래도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건조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가을, 겨울에는 굉장히 촉촉한 거를 써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만약에 덧바르더라도 뜨거나 뭐 요철 같은 거 부각되지 않는 것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요즘 쓰고 있는 겨울철 쿠션 중에 하나가 에센스 쿠션, 미샤에서 나오는 에센스 쿠션이에요. 제가 가을, 겨울만 되면 이거 굉장히 잘 사용해주고 있는데 미샤 시그니처 에센스 쿠션 워터링이고요. 2가지 버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저는 워터링 더 촉촉한 거를 사용해주고 있고 그냥 21호, 기본 21호 색상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사실 몇 년째 쓰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름이나 봄에는 제가 굳이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데 가을, 겨울 되면 제가 막 혹시 들고 나가서 덧바르면 조금 더 건조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막 주름에 끼고, 아니면 여드름이 부각되게 뭐 발라진다던가, 아니면 건조해서 각질이 뜬다거나 이런 쿠션들이 대부분이어서 저한테는 이거만큼 착 달라붙고 뭐 수정 때 사용을 하더라도 흡수가 잘 되고 이런 쿠션이 별로 없어서 제가 가장 즐겨 쓰는 쿠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적으로 이 쿠션으로 기초를 해주도록 할게요. 안에는 보통 쿠션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손등에 살짝 색을 보여드리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촉촉한데 옛날에 나왔던 버전보다 훨씬 커버력도 조금 저의 기준에서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만족하면서 요즘도 쓰고 있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기초를 이거 쿠션으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지금 파운데이션으로 입술색도 약간 가려주고 좀 전체적으로 발라주었는데요. 되게 촉촉해서 이렇게 약간 광도 돌고 착 되게 피부에 달라붙어서 제가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쿠션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뭐 요철이라든지 점이라든지 가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컨실러를 사용해주는데요. 제가 평소에도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좋아하는 나스 컨실러를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 나스 컨실러 같은 경우는 라이트 2번 바닐라 색상 사용해 주고 있고요. 1번은 진짜 밝아가지고 그건 정말 많이 하얗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보통 사용하시기에는 이 2번 색상이 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점이라든지 조금 더 튀어나왔으면 하는 부분에 컨실러로 한 번 더 덮어주도록 할게요.
콧대 부분하고 여기 볼 중앙에 있는 주근깨 부분 살짝 가려주고 코 밑에 혈관, 그 다음에 여기 점이 살짝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마 앞쪽에 살짝 튀어나왔으면 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저는 컨실러 발라줄 때 브러쉬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퍼프도 사용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 퍼프 같은 경우는 단면이 이렇게 잘려있는 퍼프인데 이게 다이소에서 새로 나오더라고요. 똥 퍼프 말고. 근데 이게 진짜 저렴한데 6개 들어서 이렇게 한 번에 팔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블렌딩도 잘 되고 좋아서 오히려 그냥 너무 막 좋은 퍼프나 쿠션보다도 만족도가 높아서 되게 잘 사용해주고 있는 퍼프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퍼프 사용하고 막 오래 못 쓰고 그냥 나중에 버리게 되거나 하시기가 더 편하시다 하시면은 다이소 가서 이거 구매하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잘린 단면 부위, 그 다음에 좀 세밀한 부위는 이 위에 약간 모서리 있는 부분으로 해서 톡톡톡 두들겨주시면 이렇게 블렌딩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쿠션도 너무 추천을 드려요. 네, 이렇게 컨실러까지 기초를 발라주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눈썹이랑 눈가 부분에 파우더 처리를 간단히 해줄게요. 지금 굉장히 촉촉하게 베이스를 해놓은 상태여서 눈썹이나 눈 화장하기 전에 조금 더 드라이하게 만들어줘야 돼서 간단하게 파우더 처리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이니스프리의 노세범 파우더를 사용해줄 거고요.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하고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아마 되게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노세범 파운데이션 이니스프리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써서 막 따로 뭉치거나 그러지도 않고 막 너무 건조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딱 그냥 눈썹이나 눈가 너무 촉촉하거나 너무 기름 끼지 않을 정도로 잘 잡아두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썹이랑 눈두덩이, 그다음에 눈 아래 이 정도면 저는 파우더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제가 오히려 굉장히 건조해지기 쉬운 부분이어서 가을, 겨울에는 전혀 파우더 처리를 안 해주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건성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눈가나 이렇게 화장해야 되는 부분 아니면 안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가을, 겨울은 아무래도 건조하기 때문에 머리카락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달라붙지 않고 또 이따가 쉐딩도 넣어줄 거기 때문에 전 이 정도만 파우더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눈썹을 들어가 볼 건데요. 눈썹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해줄 거는 맥에서 나오는 섀도우 에스프레소 색상인데요. 이 색상 같은 경우로 진갈색, 고등색, 가까운 색인데 막 엄청 진하게 발색이 되기보다 그냥 한번 브러쉬에 발라서 톡톡 털어서 이렇게 톡톡 털어서 사용을 해주면 그냥 은은하게 약간 라인 정도만 잡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진하게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한번 묻혀서 좀 털어서 사용해 주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해 주는데, 그러니까 아이브로우 펜슬만 사용을 하니까 너무 눈썹이 딱 떨어지거나 좀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이렇게 브러쉬로 먼저 해주고 요즘은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해 주고 있어요. 색상은 이런 그냥 진갈색, 고등색 가까운 색상이고요. 그럼 먼저 이렇게 사선으로 된 눈썹 브러쉬로 간단하게 라인만 잡아주도록 할게요. 눈썹을 간단하게 브러쉬로 라인을 잡아서 그려줬고요. 약간 조금 더 비어있는 부분은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해서 채워줄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쓰는 아이브로우 펜슬은
예전부터 꾸준히 거의 최애템으로 사용하고 있는 브로우인데요. 아나스타샤 브로우고요. 저는 초콜릿 색상을 사용해 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포라에 파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파는 건 아니어서 저도 이제 외국 나갈 때 여행 갈 때마다 몇 개씩 사오거나 아니면 그냥 직구를 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직구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는 해서 조금 근데 직구로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긴 한데 아직 이것만큼 잘 발리고 잘 제 마음에 드는 아이브로우를 찾지를 못해서 아직도 이거를 계속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쪽에는 솔이 달려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심이 달려있고 색상 같은 경우는 정말 자연스러운 갈색, 그냥 웬만하신 분들이 사용하기 제일 무난한 초콜릿 색상이고요. 그럼 이걸로 빈 부분을 살짝 채워주고 눈썹은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해줄게요. 네, 눈썹을 이렇게 지금 그려주었고요. 아무래도 조금 색깔이 지금 카메라상으로 좀 많이 진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조금 연하게 해주기 위해서 브로우 카라를 해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브로우 카라 중에 하나인데 킬브로우에서 나오는 틴티드 타투 이 색상을 브로우 카라로 발라줄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색상 이름이 어스 브라운이라는 색상이고요. 한쪽은 이렇게 타투 브로우 펜으로 돼 있어서 전 이 펜도 사실 되게 잘 사용을 해주는데 평소에 그다음에 이 뒷부분에 브로우 카라가 이렇게 달려있는 제형이고요. 너무 눈썹이 진해지지 않게 브로우 카라로 한 번 더 조금 더 연하게 갈색으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브로우 카라까지 해서 눈썹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눈화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기본 베이스로 사용해주고 싶은 섀도우는 3C 3C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스무더라는 색상이고 9가지 이렇게 색상이 들어있는데 되게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되게 좋은 색깔로 잘 구성되어 있어서 이 팔레트를 요즘 너무 잘 이용하고 있어요. 약간 가을가을스럽고 겨울겨울스러운 그런 무펄 섀도우들이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데일리로 진짜로 매일매일 자주 쓰기 좋은 색상만 모여져 있어서 지금 최근에 정말 거의 기본 베이스로 그냥 거의 이거를 많이 사용해서 섀도우를 해주고 있고요. 먼저 제가 사용해줄 색상은 이 중간 컬러와 이 밑에 있는 컬러를 살짝씩 섞어서 베이스로 깔아주도록 할게요. 되게 약간 살구빛도 돌고 약간 붉은기도 돌면서 베이스로 하기에 되게 가을에 딱 적당한 그런 음영색이어서 이렇게 베이스로 발라주기 되게 좋아서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섀도우를 눈 윗부분하고 아래 눈두덩이 삼각존 쪽 끝쪽에만 살짝 양쪽 다 발라주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면봉으로 점막을 살짝만 닦아주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이 점막을 꼭 면봉으로 닦아주거든요. 아래 위를 다. 안 그러면 사실 펜슬로 해도 되게 잘 안 그려지고 물기랑 기름이 되게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점막에. 그래서 저는 한번 이걸 닦아주고 펜슬로 라인을 살짝 그려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 워터라인 쪽에 다 물기를 좀 제거해줬고요. 뷰러 먼저 좀 찝어주고 그 다음에 펜슬로 그 속의 점막만 좀 살짝 채워줘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해주고 있는 뷰러는 시세이도 마끼아주라는 뷰러고요. 이 뷰러 같은 경우는 너무 곡선이 심하거나 하지 않고 약간 길어서 그냥 제 눈에 곡선이 잘 맞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잘 사용해주고 있는
뷰러 중에 하나입니다. 뷰러를 찝어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 줄 건데 요즘 제가 되게 잘 쓰는 아이라이너인데 바비브라운에서 나오는 롱웨어 워터프루프 라이너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눈가에 물기나 기름기가 되게 빨리 많이 끼는 그런 편이어가지고 되게 라인이 잘 지워져요. 그리고 잘 그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래도 워터프루프고 오래가는 걸 그리자니 또 점막이 잘 안 그려지고 그렇다고 너무 물렁물렁하고 무르고 심이 잘 그려지는 거라면 또 금방 번지고 그래서 저는 막 웬만한 거는 좀 다 잘 안 맞아서 되게 아이라인 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스타일인데 이 바비브라운 되게 잘 그려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많이 번지지 않아서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라이너 중에 하나입니다. 이 펜슬 아이라이너로 점막만 한번 살짝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냥 눈썹 사이사이를 메꿔준다는 생각으로 속으로 아랫부분으로, 눈썹 아랫부분으로 살살 그려주도록 할게요. 펜슬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그러니까 정말 속눈썹 밑부분을 꼼꼼하게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양쪽 눈 다 여러 번 덧발라서 지금 채워줬고요. 그 다음으로는 붓펜 펜슬로 한 번 더 그 위에 덮어주도록 할게요. 펜슬 아이라이너로만 저는 그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금세 또 어쨌든 안 번지는 걸 최대한 제품을 사용하지만 그래도 또 아래에 묻어나는 게 있어서 전 그게 싫어서 한 번 더 아이라인을 코팅해준다는 생각으로 한 번 더 덧발라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사용해줄 붓펜 아이라이너는 브로우 애쉬 EX라고 이것도 그냥 그런 드러그스토어에서 살 수 있는 일본 브랜드인데 굉장히 붓이 얇고 그리기 쉬워서 그리고 잘 번지지 않아서 자주 사용해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그냥 갈색 라이너이고요. 방금 펜슬로 그려줬던 아이라인 부분 위에다가 그냥 덧칠한다, 코팅한다 생각으로 살짝만 이 붓펜으로 얹어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이라인 그냥 자연스럽게 점막을 채우는 정도로만 제가 그냥 요즘 자주 하는 메이크업이어서 좀 간단하게 깔끔하게만 라인을 그려줄 거거든요. 눈꼬리 부분은 그냥 제 눈 따라서 아주 아래로 살짝만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줬고요. 아이라인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래서 아이라인이 조금 떠 보일 수 있어서 아까 그 3CE 그 색상 중에서 가장 진한 색상으로 아이라인의 윗부분을 살짝 얇은 브러쉬로 풀어주도록만 할게요. 이 중에서 제일 맨 왼쪽에 있는 이 진한 색상으로 아주 촘촘하고 얇은 브러쉬로 요 지금 해준 라이너 위에 살짝 풀어준다는 느낌으로만 칠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촘촘하고 얇은 조그만 브러쉬로 진한 섀도우를 붙여서 라이너 부분으로만 살짝 풀어줄게요. 아이라인을 좀 더 자연스럽게 풀어줬고요. 방금 그 진한 색으로 그 삼각존 뒷부분, 언더를 이 조그만 브러쉬로 살짝만 더 음영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언더 부분에 이제 진한색 섀도우로 칠해주었고요. 덧칠해줬고 그 다음으로 제가 펄 섀도우를 사용해줄 건데 아래와 위에 중앙 부분을 중심으로 펄 섀도우를 한 가지 색상만 딱 포인트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요즘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이니스프리 펄 섀도우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트윙클 글리터 모찌모찌 5번 별총총 꿀 모찌라는 색상이에요. 그래서 이 색상을 손으로 살짝 묻혀서 아래랑 위쪽 중앙 부분을 중심으로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약간 모노아이즈처럼 이렇게 안에 구성되어 있고요. 색상이 굉장히 예뻐서 제가 좋아하는데
지금 빛이 좀 어두워서 보일지 모르는데 약간 오렌지빛도 돌고 약간 베이지 갈색 빛도 도는 펄이 촘촘하게 들은 섀도우예요. 셋째 손가락에 살짝 묻혀서 눈 위 중앙 부분, 그다음에 눈 아래 요 앞부분 위주로 이 펄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눈 아래 앞머리에서부터 중앙까지, 그다음에 눈 위의 중앙 부분 중심으로 펄 섀도우 반짝반짝하게 발라주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블러셔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사용해줄 블러셔는 베네피트에서 나온 골드러쉬라는 색상의 블러셔고요. 저는 좀 오늘 촉촉해 보이고 요즘 하는 메이크업들이 좀 다 건조해 보이지 않고 약간 조금 화사한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펄이 들어간 약간 골드 베이지 같은 느낌의 이 블러셔를 사용해 볼 건데요. 전 좀 작은 용량의 크기로 되게 조그만 걸로 샀어요. 그래서 색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약간 피치, 제가 원래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는 피치 베이지면서 약간 핑크기가 감돌면서 펄이 반짝반짝 있는 그런 색상이고요. 양쪽 볼에 전 좀 앞쪽을 중심으로 발라주는 걸 좋아해서 앞쪽을 중심으로 한번 발라줘 보도록 할게요. 솔이 너무 크지 않은 브러쉬로 적당량 묻혀서 톡톡 한번 털어준 다음에 볼 중심으로 한번 발라줄게요. 색상 보여드리려고 조금 진하게 얹어봤고요. 이렇게 양쪽 볼에 블러셔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눈에서 제가 깜빡하고 마스카라를 안 해서 지금 마스카라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스카라는 페리페라에서 나온 마스카라를 사용해 줄 거고요. 볼륨 세팅 버전이고 이거는 완전 블랙 색상은 아니고 블랙 에스프레소 색상이라고 해서 약간 갈색 붉은기 가 도는 그런 마스카라예요. 이걸로 위에랑 아래 언더 애쉬까지 다 마스카라를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마스카라까지 해주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하이라이팅을 해줄게요.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아워글래스 제품인데요. 저는 겨울철에는 약간 그냥 크리미한 제형으로 하이라이팅 바르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가루 타입보다 이걸 많이 사용해주고 있는데 아워글래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이거 미국 세포라에서 샀던 제품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뚜껑을 열면 이렇게 안에 되게 크리미한 제형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보여드리면 굉장히 촉촉한 그런 느낌으로 하이라이팅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손가락으로 펴서 제가 코, 턱, 그 다음에 이마, T존 부위 중심으로 하이라이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입술 위까지 제가 밝히고 싶고 좀 튀어나왔으면 하는 부분이었던 콧대, 턱, 그리고 이마, 그다음에 입술 산 위까지 이렇게 하이라이팅 손가락으로 골고루 발라주었고요. 쉐이딩을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사용해주고 있는 쉐이딩 제품은 에뛰드 하우스에서 나오는
플레이 101 스틱이고요. 여기서 03번이라고 쓰여 있네요. 컨투어 듀오 35 내추럴. 그래서 위에는 사실 이렇게 컨실러를 쓸 수 있는 살색깔 스틱이 달려있고, 뒤에는 이렇게 너무 붉은기가 돌지 않는 스틱형으로 된 쉐딩이 들어있어요. 쉐이딩이. 근데 이게 색깔이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붉은기가 돌지 않고 그냥 펴바르기에 촉촉하게 좋아서 제가 이걸 많이 사용해주고 있고요. 제가 작아 보였으면 하는 광대 그리고 턱 라인 부분 중심으로 펴발라주도록 할게요. 광대랑 턱 라인 중심으로 제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부분을 그냥 쓱쓱 그어서 펴발라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입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바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베이스로 제가 깔아줄 색상은 요즘 제가 무척이나 빠져있는 3C 벨벳 립 틴트이고 뉴 누드라는 색상이에요. 이 색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베이지빛이 많이 감도는 약간 코랄도 섞여있는 이런 색상이고요. 베이스로 깔아주기에 연하고 굉장히 예뻐서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고요. 그럼 베이스로 이걸 먼저 깔아줘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서 채도가 정확히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발라보면 베이지빛이 강한 살구빛의 립 컬러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진하지 않아서 단독으로 바르기엔 약간 누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베이스로 깔아주고 위에 한 가지 색상을 더 발라줄 건데요. 제가 요즘 이것도 굉장히 잘 사용하는 색상 중에 하나인데 브릭 레드라는 에스쁘아 립스틱 색상입니다. 이건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고 안에 열면 약간 맥의 칠리랑 비슷한 느낌일 수 있어요. 약간 레드 브릭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약간 어떻게 보면 고추장 색깔 같기도 하고 약간 브라운빛이 감돌기도 한 그런 매트한 립스틱이고요. 입술 안쪽에만 톡톡톡톡 해서 이 색상을 포인트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립까지 다 발라보았는데요. 요즘 제가 자주 하고 되게 좋아하는 그런 데일리 메이크업 중에 하나여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촉촉하게 한번 가을 겨울에 하기 좋은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았고요. 다음에는 제가 기초 부분 관련해서도 영상도 들고 오고 또 뭐 가끔 일상도 들고 오고 여러 가지 영상들 가져올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별거 없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